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가 계산 절차 핵심 이론 정리 및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절차 첫 번째가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가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가 제품별 원가 계산 순서입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전비 분류하여 집계하는 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는 원가의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가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직접 원가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하는 거죠. 발생 즉시 바로 부과할 수 있지만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한 제조 간접비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별로 배부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가 배부는 공통원가, 간접비, 간접원가를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 등에 대응시키는 과정, 이게 원가 배분이고, 가장 이상적인 원가 배부 기준은 뭐다? 그렇죠. 인과관계 기준이 됩니다. 인과관계 기준이 만약에 파악하기 어려워. 그러면 다른 배부 기준, 수익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을 통해서 배부도 가능해요.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 이거 중요하죠. 별표 나와 있네요. 1단계가 부문 직접비 또는 부문 개별비, 부문 개별비 각 부문에 부과하고, 2단계 부문 간접비 또는 부문 공통비,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단계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보조 부문비를 각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 4단계 제조 부문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문 직접비, 부문 개별비 부과하는 거. 두 번째 부문 공통비, 그러니까 간접비를 공통비라고 돼요. 공통비 배분하는 거. 여기는 배분 기준이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기 사용료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시면 되고, 가스 요금, 수도 요금은 가스 난방 요금 등은 가스 사용량,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시면 돼요. 운반비는 뭐에 따라서? 그렇죠. 각 부문의 운반 횟수에 따라서 배부하시고, 종업원, 후생 부문은 종업원 수, 인원수에 따라서 배부하시고, 기기장치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부문의 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서 배부하시고,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건물 자산세, 세금은 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보조부문비 배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죠.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다음 줄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또 여기서는 자가 소비 용역은 무시한다.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 보조부문이 뭐라 할까? 여기가 식당이야. 식당. 여기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한 얼마 할까요? 10만 원이라 할게요. 10만 원. 이 10만 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리고 B 보조부문 1명 식사 제공하면서, 또 여기 X 제조부문 여기 2명
그리고 여기 2별. 총 몇 명이에요? 총 2명, 2명, 1명, 1명이니까 총 6명 때문에 발생한 원가가 10만 원 이랄게요.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원가가 여기 10만 원에 포함됐죠. 근데 여기 이 한 명은 무시하고 이 10만 원을 어떻게 1명, 2명, 2명 비율로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은 자가 소비 용역은 무시한다. 이 단어 처음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가 소비 용역. 해당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소비로 인해서 발생된 원가는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배부법, 여기는 배분 순서를 정해서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관계 일부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건 인정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죠. 직접 배부법은 이렇게 인정도 안 하고 또 이렇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단계 배부법은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거지. 하나만 인정하는 게 이게 단계 배부법.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배부해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배부해야 돼? 어디에서 먼저 배부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배분 순서예요. 배분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관계를 일부만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절충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완전히 전부 고려하는 배분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비스 가는 거 인정하고 여기에서 일로 서비스 가는 거 인정하는 거죠.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한다. 계산이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열림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가장 정확한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해. 근데 열림 방정식 머리 아파요. 계산이 아주 복잡합니다. 보조 부문 원가 행태에 의한 구분, 여부에 따른 배분 방법, 그러니까 보조 부문비, 이 제조 간접비를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변동비, 고정비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나로 보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고, 둘로 나눠 봐서 각각의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중 배분율법이란 보조 부문비,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이 됩니다. 변동비는 실제 용역 제공량, 실제 소비량, 변동비는 실제 용역 제공량, 고정비는 최대 소비량, 최대 용역 제공 가능량에 의해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조 간접비 배부, 그러니까 다시 1단계가 부문 직접비, 2단계 부문 간접비, 3단계 보조 부문비 배부, 4단계 제조 부문비 배부하는 거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보조 부문비를 이제 제조 부문으로 배부했을 때 배부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기말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 전체 이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죠. 이 여러 개의 방법에 의해서 배부하는 경우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은 달라져. 근데 기말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팔렸죠. 회사 전체 이익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도 처음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관련된 객관식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